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은 사상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저녁 6시간여의 토론을 마치고 탄핵 소추안 제1항인 권력남용과 제2항인 의회 조사 방해에 대한 표결을 잇따라 실시했습니다. 권력남용 혐의는 찬성 230표 대 반대 197표로, 의회 조사 방해 혐의는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제1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국익을 침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탄핵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제2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각 기관과 핵심 증인들의 협조를 막았다며 스스로를 법 위에 두는 행태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서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증오심으로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략적 의도라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하고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가진 유세에서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천만 명의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투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며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깊은 증오심과 경멸을 보여줬다며 내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스스로 영원한 수치의 낙인을 찍었고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을 뒤엎고 펠로시 의장을 직에서 끌어내리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악담했습니다.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일정은 수주 전부터 예정됐지만 공교롭게 하원 표결일과 겹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던 시점은 하원 표결이 진행되던 때와 겹치면서 유세 도중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하원의 표결을 본 뒤 유세에 나서려고 했지만 투표가 늦어지자 표결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45분가량 늦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평소보다 상당히 긴 2시간가량을 연설에 할애했습니다. 대통령은 유세 앞부분에서 당신이 들어본 최고의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단체 등 총 8개 팀이 선정됐는데요. 올해는 한인 2세들이 대거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내년 1월 열리는 제60회 뉴욕 한인의 밤 행사 개요와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는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철회에 힘써온 김수영 씨가 커뮤니티 0205상을, 한인 변호사로서 멘토의 역할을 해온 수잔신 변호사가 커뮤니티 롤 모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 평생 공로상에는 장화인 뉴저지 아시안 기독교 협회 설립자가 한인타운 활성화에 앞장서온 조고 씨와 바비 곽 씨가 커뮤니티 발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단체로는 지난 18년간 저소득층 한인 사회에 경제적 조직적 지원을 해온 공로로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커뮤니티 레거시상을 수상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음악교육단체 비트 글로벌이 문화 임팩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활동 중인 한인 금융인들의 모임인 코리안 파이낸스 소사이어티가 올해의 커뮤니티 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한인 1세 단체로는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커뮤니티 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2세들의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2세들이 한인 사회로부터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경우는 그쪽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수상자를 결정할 때 중점을 두게 됐고 또 저희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버팀목 역할을 해준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가 각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다가 좀 더 크레딧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년 1월 13일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60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의 한인상을 시상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손한익 회장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손한익 회장 당선자는 소통과 단합을 강조하고 한인회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손한익 차기 회장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된 손한익 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인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며 회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를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알려온 바에 의하면 회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새 회장의 필요성을 전해왔고 때가 온 줄 알고 어차피 봉사할 바엔 재정 지원도 하고 회장으로서 평소 소신대로 하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손 회장은 뉴저지 한인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만 뉴저지 한인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으니 커뮤니티 리더분들부터 나오셔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단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 간사 역할을 한인회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 취임식은 오는 1월 13일 오전 11시에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와 함께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뉴저지 포틀리 한인회에 황종호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황 회장은 타운의 주요 소식을 한국어로 번역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한인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11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는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시 정부 및 경찰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홍은주 회장이 이끌었던 포트리 한인회의 활동 내역을 돌아보고 신임 회장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황종호 회장은 시 정부의 정책과 주요 이슈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포트리 가이드북을 만들어 한인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시키고 시 정부 및 공간서에 많은 한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으로서 좀 성장을 하고 한인으로서 좀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투표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좀 더 어웨어니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교육을 해드릴 수 있고 좀 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미팅이라든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고 있고요. 황종호 신임 회장은 2017년 포트리 한인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포트리 맨해튼에서 미술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제11대 회장단으로 모니카 정 씨와 최유철, 송용훈 씨를 부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이사장에는 예슐리 6씨를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행사에서 포트리 한인회는 올해 초 리누드 파크 아파트 화재 당시 이재민들에게 음식과 구호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H마트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차량국에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차량국이 문을 열기 수시간 전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 긴 처리 시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 등은 16일 퀸즈 와이스톤과 맨하튼 미드타운 등 뉴욕시 일대의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자들이 문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해 10,000원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신청자 가운데 일부는 2-3시간씩 대기했고 와이스톤 차량국의 경우는 100명을 좋게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등 뉴욕주 업스테이트 차량국에도 신청자들이 평소보다 많이 몰렸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운전면허증이 없어 불편했던 서류 미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차량국 측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전달했다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평소보다 진행 시간이 더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6일부터 시행된 그린라이트법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신분 상태나 소셜번호 등을 묻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주소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포인트 6점을 채우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출신 국가에서 발급된 기한 만료 전 여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16일부터 뉴욕주에서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뉴저지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이미 여러 차례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법 제정이 확실하다는 전망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이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서명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15번째 주가 됩니다. 진보 성향의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 뉴저지 팔리시 퍼스펙티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는 현재 약 45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체류 중이고 법이 시행된 후 첫 3년간 33만 8천여 명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뉴저지주 거주자들은 기존 6점과 함께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준비한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 아이디와는 다르게 연방정부 기관의 건물 출입이나 비행기 탑승 시 신분 확인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차량 운행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서류 미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이 입수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나 판사의 소환장, 법원 명령 없이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등 사법기관의 단속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병무당국은 복무 기간 중 거주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병무청이 최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군에 자원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67명으로 12월 말까지 합산할 경우 지난해 685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시행하고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나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미국 등 거주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날짜에 징병 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를 지급합니다. 단 2016년부터는 입영 근무 지역 선정 작업이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됐습니다.
입영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제도가 시작된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 입대를 신청했지만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하면서 2011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85명이 자원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무청은 입영 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 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적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체류 자격 입증 서류로는 비자와 영주권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